8강이죠. 예, 8강이고 빨리 붙었습니다. 예. 연봉 3배 줘도 맨유는 안 가. 파브레가스고 힘든가? 오늘 것처럼 내일 뛰어야 된다. 네, 푸열인데. 근데 파브레가스가 인성이 별로 네. 좋지 않아요. 네. 인성 점수에서 저는 인성 효율적으로- 점수. 네. 명언을 떠나서 일단 인성부터 보겠다. 그렇죠. 예. 네, 축구 선수가 인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이게 팬들이 응원해 주는 데 있어서 그렇죠. 거기에 또 실망시키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한 시즌의 계획이 다 틀어져. 그렇죠. 거기 메인에. 한 선수의 일탈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저 선수의 기행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볼 수 없어. 그렇죠. 네, 우리 팀이 피해를 볼 수 없어. 그렇다면 저는 인성 점수도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푸열 쪽으로 가야 된다. 네. 명언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떤 그 사람 그렇죠. 축구 실력만 보다는 뭔가 그런 종합적인 어떤 그렇죠. 가치관이나 그렇죠. 어떤 행보를 좀 보겠다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저딴 소리 나고 있는 거예요. 3배 줘도 안 돼. 맨유랑 가. 근데 4배 주면 생각해볼게. 아나지가 상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나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협상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요. 3배 줘도 안 가. 그러니까 내배 주면 가고. 4배 주면 생각해볼게.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서사를 모르니까 제가 축구 지식이 그렇게 깊진 않나 봐요. 그럴 때 이제 인성 점수 그런 걸로 가면 돼요. 네. 딱 두 멘트를 봤을 때 네. 상대편에 대한 리스펙이 없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점수가 당연히 부족하죠. 힘든가 오늘 걷지 않으면. 파브레가스도 바르셀로나 시절이 있었죠. 있었죠. 네. 네. 아스날에 있다 갔죠. 그렇죠. 네. 그때 그 잘했죠. 당시 푸요리랑 같이 뛰었죠. 뛰었죠. 뛰었고 스페인 국대도 같이 뛰었고. 그러네요. 그 유로 레전드 경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때 또 파브레가스가 제로톱으로 맞아요. 제로톱으로 활약을 했고 네. 그 나중에 갑자기 나온 얘긴데 유로 레전드 경기 치면은 이탈리아랑 스페인 경기가 나와요. 이거 진짜 괜찮아. 맞아. 봐야 되네. 제가 이거 고등학교 때 새벽 4시에 하는 경기인데 네. 고3이었어요. 일어나서 봤습니다. 아. 네, 근데 유로를 웬만한 거 다 챙겨. 귀중한 시간을 써가면서. 네. 그렇지. 저한테 너무 행복했죠. 그 경기를 지금 감독님들의 어떤 표본이래요. 맞아. 왜냐면 이게 경기 내에서도 둘이 갖고 있는 그 플랜 A 나온 첫 포지션과 첫 네. 계획이 너무나도 좋았고 서로 상충하면서 수싸움을 하다가 그 장군 멍군으로 교체 전술을 다 써요. 그래서 1대1로 끝났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됐는데 야, 1대1 경기가 그렇게 재밌게 어려운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축구의 정수였어요. 이 경기는. 그래서 이게 조별리그여서 조별에서 1대1로 돼서 두 팀 다 올라가죠. 네. 다 올라가서 결승에서 또 만나요. 완전 영화네. 근데 이 이탈리아의 전술 자체는 예. 체력적으로 조금 갈리거나 확실히 약점이 있는 플랜이긴 했어요. 네. 뭐 어떤 전술에는 약점은 다 있지만 근데 이탈리아의 경우는 결국에는 데로시나 피렐로 이 두 선수의 역할이 네. 되게 중요한데 이 둘만 잘 막아내면 비교적 수월하게 상대를 그 상대 전술을 좀 네. 막아내고 네. 영상 보실까요? 보시죠. 약간 길어졌어요. 네. 나중에 한번 꼭 보시죠. 그러니까요. 네. 또 추천할 만한 또 레전드 경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푸열적으로 좀 민심이 기우는 것 같은데 이견이 없으면 지나 주장 완장이 그렇죠. 더욱 돋보여요. 저기 네. 그 까만색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푸열이 이제 다음 대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나왔죠. 네, 답답하면 니들이 뛰든가. 저 사진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그렇죠. 또 예. 폰트도 가운데 이제 가슴팍 쪽에 뛰던지. 요분은 또 요분 하실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실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팀의 패배를 막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올라갈 곳이 많죠. 그렇긴 저도 한죠. 근데 파브레가스랑 기성용이 만났으면 진짜 맞아요. 재밌었겠네요. 예능 대전으로. 네. 어떠십니까? 네, 다들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다른 분들 얘기 먼저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카시아스는 네. 약간 이제 팀 위닝 이런 건데 네. 기성용 선수의 말은 좀 한국의 어떠한 그렇죠. 말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거 나의 팀을 위해 하는 이야기인데 네. 이거는 또 어떤 한국 축구의 경종을 울리는 네. 싸이월드에 올렸던 글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레전드여가지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축구 명언이니까 저는 카시아스를 카시아스. 가겠습니다. 네. 성현님은 저도 어떻게 보면 왼쪽 말은 슬픈 말이죠. 한국
한국 축구를 대변하는. 예, 어떻게 보면 슬픈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예. 뭐 팬분들도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네. 근데 선 못 지키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또 그게 무슨 마음인지 서로 알겠어서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이거는 뭔가 명언이라기보다는 슬픈 말이야. 좀 약간 슬퍼요. 그거. 왜냐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비록 한국 축구를 제가 많이 보진 않아요. 국대 경기도 마찬가지고 K리그도 마찬가지인데 막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아쉽죠. 왜냐면 1등 leg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할 거면 근데 네. 문화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또. 슬픈 얘기다 보니 사실 저게 뭐 그래서 저는 캐시아스. 카시아스로. 네. 그럼 뭐 저도 이견 없습니다. 네. 너무 멋있는 카시아스였어요, 말이에요. 저는. 네, 아,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네, 요분의 멘트는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되는 좀 안타깝긴 하네요. 카시아스가 명언이긴 해서. 다음 대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8강 세 번째 대진이고 카를로스 대 메시가 만났습니다. 레알과 바르셀로나. 네. 네. 작지만 클래시코네요. 두 분 다 작은 분들이세요. 아, 그러네. 그래서 작지만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체력과 스피드가 있다. 이분도 이제 그 작은 단점이 뭐 나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같은 말이네. 비슷한 말이네. 네. 그러네. 이건 뭐 그 명소로 가게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비교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메시가 저 말을 했다. 네. 그럼 할 말이 더 많거든요. 나는 비록 작지만 누구에도 지지 않을 뭐 체력과 스피드와 뭐 결정력과 뭐 패스 능력 너무 완벽하다. 뭐 다 들어가야 돼요. 뭐 밸런스와 뭐 이렇게 뭐다 그래서 이만큼 돼야 되거든.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저 말을 못 하는 거지. 왜냐면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래서 그냥 장점으로 그렇죠. 장점으로 크게 퉁쳤어. 그렇죠. 퉁쳤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메시가 명언이다. 메시. 네. 좀 더 겸손하네요, 메시. 그렇네. 아까 줄줄 나열하게 하면 끝이 없으니까. 네. 제가 자기 소개예요, 진짜. 그렇죠. 예. 이걸 보다 보니까 그러면 기준을 네. 명언 말고 네. 이 선수의 커리어나 뭐 그런 걸로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네. 상대가 안 되긴 상대가 하네요. 안 된다. 네. 어. 그러니까 고트여가지고 예. 정말 카루스도 정말 대단한 선수인데 그렇죠. 이거 사실 메시 앞에서는 그렇죠. 말에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거 하나 있긴 하네요. 메시 하면 생각나는 골이 있나요? 메시 하면 생각나는 골이요. 네. 호베르토 카를로스 딱 있죠. 맞죠. 그게 네, UFO 슛이 있어요. 원히트 원더처럼 사실 그게 축구를 잘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내가 한 획을 그었잖아요. 메시 UFO 슛 맞아요. 하면은 검색하면 나오는 게 카를로스밖에 그렇죠. 없어요. 네. 메시 골 모음 하면 그냥 한 시즌에 7, 80골씩 때려 박는데 네, 카를로스 그 UFO 슛이 나오게 된 계기가 레알 훈련 때 네. 다들 볼 잘 차는 애들밖에 없으니까 네. 다들 막 프리킥 연습을 한다고 막 볼 세워놓고 그러고 있었대요. 네. 근데 그게 자꾸 길어지고 막 자기네들이 낫네 누가 낫네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네. 저기 뒤에서부터 호다다다닥 달려서 빵 때리기 시작한 게 루틴이 돼서. 그렇게 UFO 슛이 야. 나왔던. 저렇게 차려고 쳤던 건 아니라고 하시던데. 네, 맞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네. 이 썰로 인해서 나오게 된 거였고, 그래서 그 프리킥을 좀 자주 차게 됐고, 그게 계기가 돼서. 그리고 또 UFO 슛이 운이 또 좋았죠. 그렇죠. 네, 예. 이게 또 맞아요. 아웃프런트로 진짜 이쁘게 너무 잘 맞았고, 맞아요. 골대 맞으면서 확 들어가는 그러니까 게. 사탕에서 그렇죠. 이제 앵글상 봤을 때 우와 골대도 기가 안 막히죠. 맞고 스쳐 들어가는 느낌으로 보이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됐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무회전 슛이 많이 발전하게 된 계기는 이 아. 카를로스 이후로부터 좀 많이 슈팅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무회전 슛하면 아까 또 떨어졌던 피를로. 피를로. 피를로도 무회전을 구사는 했어요. 근데 방식이 좀 달랐죠. 그 지금은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네. 이제 발등으로 강하게 임팩트를 중앙에 맞춰서 이렇게 그렇죠. 내보내는 예. 그게 보통 이제 무회전 슛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피를로 같은 경우는 복숭아뼈 쪽 부위를 활용했어요. 발을 꺾어가지고. 네, 요그 복숭아뼈요? 네, 패스하는 발 모양을 만들어서 공의 중앙을 복숭아뼈 쪽으로 딱 맞추면 그러니까 메커니즘은 같았죠. 근데 요렇게 찰 경우에는 공이 마구처럼 날아가긴 하되 임팩트가 좀 적죠. 그 볼의 파워가 적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호날두는 조금 더 무식한 방식으로 인스텝으로 난 때리겠다 해서 연습해서 만들어내긴 한 거죠. 네. 이게 무회전의 역사까지. 무회전의 역사까지. 그리고 또 브라질의 주닝요라는 선수가 하나 주닝요? 있어요. 예, 알죠, 알죠. 그 선수 네. 이제 오른발의 마법사, 리옹의 마법사. 맞죠. 네, 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네. 그 선수도 한 킥합니다. 네, 이 선수도 그 관련된 무회전 영상을 보면 기가 막혀요. 네, 무회전에 괴를 잇는 그런 선수 중 하나입니다. 네.
그 뭐 아무래도 좀 장점이 한 명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두루두루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무회전의 역사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메시가 다음 내시도록 저걸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신의 부름을. 그렇습니다. 내가 펩 가르디올라 대 이제 루카렐리 두 분 다 약간 눈에 총명함을 일으킨 그렇죠. 했어요. 좀 피곤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일이 있었나 봐요. 코도 살짝 부은 게 살짝 울었나 봐요. 왜냐면 여기 뒤도 이번도 있고. 그렇고 눈가도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바꿔야 된다. 그다음에 심장이 시키는 대로 파르마에 남겠다. 뭐 이런 건데 어떠십니까? 저는 안타깝게도 가르디올라 감독한테 정이 별로 안 붙어서 저는 뭐 정으로 보고 이쯤 되면 이제 뭐 명언보다는 어떤 정과 그렇죠. 그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좀 개입해서 얘기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팸님을 이렇게 경쟁 상대으로 보시는지 밑에 이렇게 강등권이 많은데 왜 그분들을 미워하시지? 왜 자꾸 대착점에 있는 게 부분을 왜냐면 저분은 사실 정이 모르겠어요. 루카렐리님은 아예 제가 지식이 없어서 정이 안 가려면 저쪽에 더 안 가는데 방금 제가 봤는데 저 루카렐리 선수가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파르마에 있으셨다고 하네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 전에는 좀 다양한 팀들이 많아요. 그 최종은 맞아요? 최종은? 최종 클럽이에요. 파르마가 나름 또 역사 있는 클럽이에요. 그렇죠. 또 좋은 팀이고. 가보니까 여기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처음부터 여기 원 클럽은 아니시고. 몇 년 차에 저 말을 하셨을라나? 왜냐면 이제 10년 계약 종료 앞두고 이제 계약 종료를 앞두고 그렇죠. 내 심장을 팔고 완전 기억 끝났는데 왜 자꾸 그래도 10년을 뛰셨으니까. 오래 뛰셨긴 했지. 20대 중반 정도까지부터는 좀 뛰시지 않았을까. 웨이즈는 하죠. 본인 남은 커리어를 지금 파르마에 다 바치고 계시고. 어쩐지 눈빛이 그렇게 총명하지 못했어요. 루카렐리가. 막 활기가 있진 않아요. 좀 아쉽네요. 지금 두 분 다 지금 골을 한 골씩 먹힌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루카렐리는 개인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바꿔야 한다. 사실 축구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인생을 관통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축구의 축소판이 아니지. 그러니까 인생의 축소판이 축구예요. 왜냐? 지구 둥글죠. 그렇죠. 공 둥글죠. 어떻게 될지 몰라. 인생이거든. 왜냐면 제가 탐구를 했다 했죠. 왜 축구가 재밌을까? 공이 둥글어서.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1시간 반짜리 90분짜리 축소판인 거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맞아. 뭐 스토리가 많죠, 축구가.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루카렐리가 10년간의 파르마에 있었긴 합니다만 그 전에 행보를 봤었을 때 약간의 말의 무게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KD 또 검색해가지고 이 가르디올라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긴 해요. 올라가게 생겼네요. 그러면 이제 펩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좋을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펩이 이제 8강 대진에서 마지막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네, 4강 대진이고 또 뭐 이제 바르셀로나 대 클라시코. 클라시코. 클라시코 될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팀 컬러를 봤을 때 그래요? 레알 마드리드를 좀 더 선호해요. 스타일이. 과거 이제 뭐 반니스텔로 있고 그때 당시 레알 마드리드를 좀 좋아라 했었다. 그래요? 그렇죠. 저는 사실 스페인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 바르셀로나의 어떤 전성기라면 전성기랄까요? MSN 시절. 이바르까지. 메시, 수아레즈, 네이마르 이 삼총사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보는 맛이 있는 선수들이었어요. 너무 말이 안 됐어요. 축구를 되게 아트하게.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정말 골문까지 스무스하게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때 수아레즈 인생 최고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진짜. 리버풀에서 정점 찍으려 하기 전에 바르셀로나 가서 거기서 그냥 터트려버리는. 와, 진짜 골 결정력. 저는 그 MSN 그 메시가 날뛰고 뒤에서 이니에스타 사비 날뛰고 막 그럼에도 엘 클라시코에서 서로 이제 왔다 갔다 승리를 하지만은 그걸 막은 카시아스. 그렇죠.
카시아스가 있기에 덜 졌다. 맞아요. 덜 진게 팩트예요. 네. 맞아. 저 덜진게 당시에 팩트지.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갈락티코가 해체된 뒤에 카시아스가 이제 좀 전성기였었고, 그러니까 나이대로 전성기였고, 네. 실력도 저 때 좋긴 했는데 그때 뭐 팀이 운이 안 따라줬죠. 네. 그래서 엘 클라시코 하면은 바르셀로나가 이기는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뭐 이쯤 되면은 그러니까 선수나 예. 뭐 구단 명성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뭐 할 얘기 다 일단은 했어요, 16강에서 명언 점검은 끝난 거 같죠. 명언 점검 지금은 끝났습니다. 이제 선수나 구단의 이제 선호도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말의 무게를 네. 어느 팀이 어느 선수가 더 잘 졌는가. 약 그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푸열이죠. 그렇죠. 왜냐면 그거 맞죠. 네, 그런 왜냐면- 거면 표현이 맞는데. 네, 왜냐면 5골 넣고 자꾸 춤추려고 그러는 거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카시아스가 골키퍼라는 특성과 아까 네. 얘기한 거랑 네. 동일한데 그 부분에서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또 리스펙하는 부분이고 네. 또 센터백이나 골키퍼들이 갖는 애환이 있어요. 맞죠. 공격수는 실수해도 다음번에 골 넣으면 그게 그 승리로 이어질 때도 그렇죠. 있고 하지만 이 엄청난 막중한 무게가 있다. 이분들은 진짜 뒤가 무겁다. 없어요. 뒤가. 네, 맞아요. 자기들이 마지막이니까 네. 지켜내야 돼. 그렇죠. 수비수도 마찬가지. 저는 수비수도 마찬가지예요. 수비수가 저는 사실 그 양쪽에서 욕먹다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골키퍼가 막 수비수 못 막으면 욕 엄청 해요. 네, 알죠? 그렇죠. 네. 수비수한테 욕 엄청 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격수도 수비수한테 욕 엄청 네, 해. 맞아요. 네. 더 애환 있지 않아요? 살짝 화났다. 공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돌고 있는데 던지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저는 고르라면 저 말이에요. 예, 이거 왜냐면 인생을 관통하거든요. 이것도. 예, 단순 축구를 넘어섰어. 예. 근데 이게 축구 선수 명언이기 때문에 아니 축구 선수는 인류 아닙니까? 왜냐면 나중에 외계인이 발견돼서 외계인한테 축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외계인한테 오늘은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 우주를 통과하는 말인 거죠. 저는 우주를 드래곤볼처럼 이렇게 되네. 약간 예시를 들면은 이 말을 메시가 들어요. 그러면 나는 안 힘든데. 그럴 수 있고. 힘든가 해서 이미 뒷말이 안 나오고 쉬운데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 아니 그렇습니다. 그럼 팀의 패배도 나는 골 넣는 게 팀의 승리를 뭐 키든 말든 나는 내가 넣기든 말든 메시면 메시면 3골 먹혀라 내가 4골 넣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네. 메시가 뭐. 골키퍼 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정리를 하자면 전 카시아스. 카시아스. 풀 많이 화내겠는데 오늘 처음으로 서운하실 것 같은데 입국다. 네. 그러면은 이제 카시아스가 좋습니다. 다음 대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네. 겨울님께. 이거 제리 스펙. 사제네. 또 메시 모든 단점은 장점이 될 수 없다. 근데 펩이 메시를 또 엄청나게 리스펙했기 때문에 네. 요거 관계성으로 봤을 때 선호 관계를 봤었을 때 선호 관계를 봤을 때 메시가 더 고트다. 그렇죠. 더 고트다. 펩이 라커룸에서 했던 말 아니에요? 그랬어요. 메시 너의 단점은 모든 장점이 될 수 있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간접적으로라도 왜냐면 사제지간이니까.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메시는 그 전부터 잘했어요. 사실. 펩이 선수 시절 때 좀 어땠나요? 펩이요. 네. 되게 바르셀로나 레전드로 알고 있고 레전드. 레전드인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네. 그 가르디올라가 맨시티에서 선수들이 떠난다 또는 뭐 자기 미넨에 있을 때 선수들이 떠난다 하면 주축일 지언정 그 선수가 이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지 않아요. 막지 않는다는 게 가 이게 아니라 너의 선수 생활이 짧으니까 나는 너의 선택을 굉장히 리스펙하고 근데 많은 경험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선수들을 보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배경에는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 레전드라고 했으면 바르셀로나에서 되게 오래 뛰고 원클럽맨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선수 말미쯤에 세리아에 저도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팀에 이적을 해요. 과르디올라가 왜? 여길 왜? 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팀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이적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서 선수들한테 그런 조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저런 많은 경험을 해봐라라고.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뭐 가르디올라가 뭐 선수 시절에 선수 시절에. 하셨는지 수비였죠. 수비형 미드필더였죠. 네. 그렇죠. 피파 아이콘으로서 좀 선수를 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제 포지션이 CDM에 CDM에 적혀 있어가지고 이분도 선수였구나.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됐었던. 그래서 메시도 바르셀로나에 좀 꾸준하게 있다가 저는 거기서 클럽 생활을 마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울면서 나갔잖아요. 맞아요. 마음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파리 갔다가 다시 이제 또 미국까지 갔다가 아마 바르셀로나 재정 때문에 그러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뭐 아마 그런 근데 이야기들이. 그게 가장 큰데 솔직히 메시 같은 상징은 잡아놔야 되고 그렇죠. 그 재정이 어찌 됐건 정리 잘 해야죠.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어딨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바르셀로나나 그 세리아래 그 라리가 구단들이 금전적으로 항상 좀 쪼들리는 게 셀러리 캡이 또 이렇게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를 사기 전에 정리하고 사야 되고 그리고 특수한 선수들 연봉이 막 올라가면 선수들 연봉 못 주니까 팀의 그 저기 성적도 안 나오고 성적이 안 나오면 스폰서십에서 들어오는 그 돈도 줄어들고 그렇겠죠. 성적이 그리고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시민 구단 같은 구단이거든요. 바르셀로나가 거물을 그래서. 이제 지켜야 되면은 또 네. 다른 이 선수분들한테 이제 영향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워낙 큰 거물이 있었다 보니까 또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 뭐 어찌 됐건 이제 두 사람들의 역사는 알아봤으나 일단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메시에 한 표를 하겠습니다. 메시. 왜냐면 그 메시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 작은 선수들에 대한 그 어떠한 좀 시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메시가 이렇게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씹어먹고 전 세계 선수들한테 그 작은 키로도 눈을 이렇게 아니 이제 그 했던 말과 행동에 이제 일치하면서 느끼는 감동이었습니다. 제 이 표정은. 뭔가 개척점이 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한 획을 그었다. 그죠. 그래서 나도 축구 선수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오히려 표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헛된 희망이요? 뭐 지상동 메시, 뭐 무슨 동 메시, 무슨 동 메시. 그렇죠. 이런 거 말씀이신 거예요? 보통 키만 작으면 메시가 아니에요. 키 작고 왼발 쓴다. 무슨 메시, 무슨 메시. 맞아요. 그죠. 저도 축구하면 덩치는 크지만 나도 광진구 메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과르디올라가 좀 더 레제언인 게 레전드예요. 그 지금 현대 축구라는 용어가 있는데 현대 축구의 그 폼을 만든 게 과르디올라다. 그렇죠. 사실상 이것도 무시할 현대 수 축구 없죠. 맞아요. 지금은 티키타카라고 불리지 않나요? 근데 이제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축구를. 이 선수들의 구획과 이 역할 부여와 그런 틀을 좀 많이 바꿨고 실제로 뭐 저기 브라이튼의 데제르비 감독이나 뭐 여타 젊은 감독들이 많이들 보고 따라한다. 펩이 거의 교과서가 된 거죠. 저분의 전술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펩도 여러 곳에 좀 기감이 되고 있고 그 동네 축구 하시는 분들한테 나도 뭐 저희 신월동의 펩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FMID가 이제 신월동 펩. 저기 축구에서도 이제 감독이나 코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들 명칭을 가져다 쓰시죠. 여기서 그러면 뭐 짧은 그 막간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획을 그으신 분이라 감독으로서 이제 어떻게 획을 그으신 분인데 본인들이 보셨을 때 선수가 중요한가 감독이 중요한가 이거는 감독 필승. 감독 필승. 진짜 감독 필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클린스만. 한국 축구 또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에 어떤 저희가 감독이 중요하냐 선수가 중요하냐 감독이 중요하냐 선수가 중요하냐 선수단 우리나라 선수단 황금 세대였어요. 여요 황금 세대 여요. 근데 감독 클린스만. 헷갈리네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나 자신부터 바꿔야 된다. 이게 간소하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감독이 진짜 중요해요. 아니, 저도 그건 너무나 잘 알죠. 저도 너무나 잘 아는데 뭐가 먼저냐고 한다면 안성현 11명 데리고 과르디올라 가나요? 아니면 메시 11명? 메시 11명 데리고 장동현이 낫나요? 후자요. 아니 선수를 이렇게 했었어야죠. 선수 안성현 11명. 아니 장동현도 일반인이잖아. 그렇게 가야죠. 그렇게. K리그 4부 리그 팀의 감독이 펩이 오는 거랑 뭐 제가 메시 11명 메시 11명 있는 거랑 메시 11명
이게 아닌데. 말렸네. 어. 근데 네. 그래도 저 뜻은 굽히지 않네. 안승현 11명인 팀에 과르디올라 감독, 메시 11명인 팀에 안승현 감독. 메시 필수. 그러니까요. 이거 그러면 중간 나온 거 아니에요? 승패를 따지면 너무 그렇지만, 극단적인가? 네, 너무 극단적이고 승패를 따지면 그렇지만 네. 이 축구라는 본질적인 걸 보면 감독 노름입니다. 감독 노름. 결국에는 감독 그렇죠. 노름이다. 그 축구 팀의 리더니까. 리더이기도 하고 이 전술적인 아이디어를 얼마만큼 창의적으로 내느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긁혔던 거. FM 끊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진짜 속상하네. 감독이 진짜 중요한 게 네. 그러니까 메시 같은 선수는 사실 천재로서 네. 한 몇백 년에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선수인 거예요. 네. 근데 모두가 메시일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감독의 어떠한 전술 하에 이기는 그 방향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팀 위닝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메시 같은 선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죠.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독의 노름은 맞다. 이게 라고 뭐 어떻게 할 됐든 간에 이제 플레이어가 출중해도 팀 스포츠인 거고 그렇죠. 팀을 이제 관할하는 거는 이제 감독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독이 아무래도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든 말든 간에 이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 경기력을 좌지우지한다. 네. 프로들의 세계에선. 그렇죠. 네. 안상현 11명 말고. 아 그럼 뭐 더 붙여봐요. 이 선수 누구? 뭐 아니면 뭐 팀워크 좋은 안승현 11명. 아니 최소 이제 K리그 팀 하나 뭐 그런 정도는 돼요. 네. 프로를 세계로 가야.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 마지막 4강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메시 대 이제 펩 요거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펩. 펩.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펩으로 됐네요? 그러게요. 왜 그러셨어요? 펩을 고르는 거 아니에요? 네, 펩을 골랐어요. 네. 전 펩을 골랐는데요. 예. 네. 계속 메시 응원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요? 저는 펩이었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축구가 먼저냐 이제 누구나 먼저 했어도 이제 골로 간 거죠. 메시 선수 얘기를 메시 했으니까. 11명 얘기했는데 메시 11배 좋아하시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럼 펩이 이제 결승전으로 왜냐면 요즘 제 상황과 간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정리해보면 무언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바꿔야 된다. 그리고 나는 실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팀의 패배를 막는 것이다. 이제 요 두 가지 대결이 결승전으로 수많은 이제 좋은 말들이 많이 떨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는 뭐 골키퍼와 감독이 남았어요. 그러네. 이게 뭐 메인으로 플레이하는 두 그렇죠. 분이 아니어가지고. 네. 약간 부공스러운데요. 그래요? 네, 이렇게 두 분이 남는 게. 네. 좋습니다. 재밌다, 재밌어. 두 분 다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하고 계시고 네. 어떤 쪽으로 이제 마음이 기우시는지. 예. 한참 감독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저 골키퍼의 특수성 요거는 진짜 많이 예정하시는구나. 낭만입니다. 낭만. 골키퍼 하신 거 아니에요? 했었죠 많이. 원래 센터백 보던 친구들이 골키퍼 많이 봐요. 뒤에 있으니까. 그렇죠. 먼저 뒤로 가다. 한 발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저한테 골키퍼 많이 시켰어요. 골키퍼의 서름을 아시겠네요. 그러니까요. 못 막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평가 되는 거죠. 운동력이 없는 사람을 골키퍼 시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축구 잘하는 사람은 미드필더 가요. 보통 학교 축구에서. 맞아. 그리고 싸움 잘하는 친구들이 공격수 가요. 가요. 짱난다니까요. 그리고 공주인 뭐 수비수 정도가 하고. 운동력 없으면 골프로 보낸다니까요. 수비수 아니면. 저 그게 싫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애환을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감독은 또 워낙 이제 뭐 또 권위도 있는 자리고 뭐 골키퍼도 뭐 주장 차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뒤에서 보통 경기 일반이죠. 관하는 거죠. 네. 번호가 일반 상징하는 많이 바가 듣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상징하는 바. 그리고 뭐 등번호 얘기도 한번 합니까? 그 분량이 많진 않아서 한번 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됐죠 지금?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오, 된것 빨리 같고. 쳤네. 네, 1시간 15분 됐네요. 좋다. 네. 이게 등번호가 옛날에는 네. 그 무조건 1번에서 11번까지만 네. 썼었어야 했던 때가 있었어요. 약간 네. 규칙적으로. 네, 규칙적으로. 한 명이니까. 네, 그런 규칙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좀 허물어졌지만 아직도 그 번호들이 많이 쓰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수비수들은 네. 2, 3, 4, 5. 2, 3, 4, 5 네, 맞죠? 그 정도 네. 번호를 많이 쓰죠. 게리 네빌이 2번이었고 네. 그 키엘리니가 3번이었죠. 키엘리니? 말디니도 3번이었죠. 그렇죠. 근데 말디니 키엘리니는 약간 윙백을 보다 센터백으로 온 케이스라서 3번이 됐고 보통 센터백은 4번 아니면 5번. 맞아요. 푸열이 5번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그 앞에 이제
이 3선 요즘엔 3선이라고 그러죠. 6번, 8번 친구들. 네. 8번 가투소. 사무소. 램파드 8번. 아, 램파드 네, 8번. 그런 느낌. 예. 6번은 좀 더 수비적으로 애쉬양 6번. 애쉬양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고. 뭐 레이카르트나 비에라 같은 경우는 몇 번이었어요? 비에랴 꽤 높았던 것 같은데, 네, 그분은? 그때 이제 그 규칙이 아예 없어졌을 때여서 아, 좀 편하게 약간 했죠. 해이해졌었을 때. 네, 어. 그렇죠. 그랬고 그리고 11번은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웠어요. 다리 모양이잖아요. 달리기가 빠른 선수. 아, 저도 약간 그렇게 알고. 저도. 연산법으로. 맞아, 네, 맞아. 그렇게 됐죠. 그리고 10번은 약간 그 판타지스타의 넘버라고도 표현하는데 네. 약간 델피에로. 창의성이 있는 델피에로. 제가 델피에로 진짜 좋아해요. 아, 네. 피에로. 그 델피에로도 있고 카카는 22번인데 네. 10번 성향의 선수다 하면 일단 카카. 그쵸. 카카. 네. 아, 그런 스타일은 네, 보통 그쵸. 이제 10번 하면 사실 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지수. 지수. 네, 지수. 예. 지수는 또 프랑스에서 5번 달았죠. 프랑스 5번 달고 레알에서 레알에서도 5번 달았죠. 레알 10번 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벨링엄이 10번이잖아요. 지주번호 따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10번 아니에요? 5번 아니에요? 빌링 10번. 10번이에요? 10번. 거기서 들어갑니다. 네, 10번. 네, 10번이에요. 벨링엄. 5번이었던 것 지주. 같은데. 저도 10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번이에요, 10번. 네. 네. 그렇다면 제가 아니, 잘못 외우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큰일 났네. 그럼 여러 가지 다 정정해야 됩니다. 벨링엄 정도는 뭐 틀릴 수 있다. 아, 네. 벨링엄. 백넘버 10번. 아, 제일 지단에 레알에서. 네. 네, 국대에서 5번이네요. 네. 아니. 그렇습니다. 7번은 7번. 또 7번에 7번은 요새는 7번이 인기 스타잖아요. 네, 7번은 어. 에이스죠. 그래, 에이스. 에이스로 많이 그래서 손흥민 가고. 선수가 토트넘 가서 7번 받는다 그랬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저 대표하는 번호고. 7번이라는 그 에이스는 아직 그 색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CR7. 맞아요. CR7이. 예. CR7. 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크리스티아노 7번. 예, 맞는데 어. 호날두. 예. 아, 왜요? 저 얼마 굉장히 전에- 좋아하는 호날두 오주기가 아, 있었어가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올 여름이 지나가기 전까지 호날두 얘기를 좀 안 꺼내려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약간 기리는 시간이군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9번. 9번이 이제 이제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 네. 정통. 루카쿠. 케인. 케인. 예. 루카쿠가 먼저 나와버렸네. 케인. 홀란드도 9번인가요? 홀란드 9번이죠. 홀란드 9번이죠. 9번. 네. 도미닉 칼버트 루인도 9번이죠. 네. 칼버트 루인. 네. 9번이고. 누구요? 도미닉 칼버트 루인. 네, 사실 아, 안 길어요. 읽었으니까 네. 읽어줬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그런 정도 등번호 이야기는 등번호 등번호 이야기가 이야기가? 것 같다. 그럴 것 같아. 그럼 카시아스가 1번. 1번. 골키퍼들이 보통 예, 1번을 일 많이 번. 달고 예. 있고. 만약에 감독에게 등번호를 주자면 감독한테 등번호를 주자면 뭐 빵번 정도 빵번? 줄 수 있죠. 빵번. 네. 동그랗게. 이렇게 또. 또 두상을. 네. 네. 아니, 천만 탈모인한테 어. 혼나고 싶으세요? 네. 뭐라고 순수해야 될지 네.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안 그래도 야구에도 뭐 이제 감독들도 등번호를 달긴 하거든요. 맞아, 맞아. 축구는 또 특이하게도 정장 입고 계시고 뭐 그런 스포츠가 네, 그렇죠. 신사 스포츠인가요? 아니요, 신사 스포츠 아니죠. 네. 네. 어. 신사 스포츠는 이제 야구가 신사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벨트 차고 하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도루라는 한자어로부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빼앗다, 스틸. 네. 야구가 신사 스포츠예요? 뭐 그런 그런 편이 이야기가 있어요. 있죠. 도구도 많이 필요하고. 어. 약간 이상량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가보자는 거지. 네. 뭐 그렇고 축구는 조금 이제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거는 또 아니죠. 그냥 뭐 격식을 갖추고. 낭만의 스포츠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낭만의 스포츠. 팬님은 또 그냥 편하게 오시던데. 정장 잘 안 입으시고. 맞아요. 그쵸. 감독님도 마찬가지고. 그 중요한 경기에 따라서 감독들 마음대로 그냥. 네. 에버튼 감독님 같은 경우는 정장 입으실 때도 있고, 네, 또 중요한 경기에 때는 정장이 좀 있고, 또 가끔 예. FA컵 결승전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컵대회 결승이니까 정장을 입고 오시는 감독님이 꽤나 계시죠. 그러면 네. 선수분들은 정장을 안 입고 왔을 때는 좀 설렁설렁 이제 하는 게 덜 중요한 경기. 네. 중요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선수들은 근데 뭐 일단은 운동하러 온 아, 사람들이니까 프로들이니까. 또 그 구단의 스폰서십이 다 붙잖아요. 예. 그 트레이닝복에도 다 스폰서가 붙어있기 때문에 안 입으면 안 돼요. 네. 그런 건 어때요? 그 국대 같은 경우는 네. 자기 나라 전통 의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도 아기때한테 말고 그래서 볼 때 그래도 뭐 양복까지 한다면 뭐 그래도 이게 감독님 아무래도 뭐 서 계시고 앉아 계시겠지만 그래도 활동성이 좋게 개량 한복이라 개량 정도로 뭔가 아니면 축구 유니폼을 한복처럼 이렇게 마로 해가지고 통풍도 잘 되고 조금 까슬까슬할 수도 있어. 그 명절 이벤트 이럴 때 뭐 전통 아이디어 상품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아. 어때요? 제 괜찮은 것 아이디어였습니다. 같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좋습니다. 네. 괜히 사커에 K 사커 붙을 것 같아가지고. K를 K 사건. 예. 아, 좋습니다. 하여튼 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결승전을 이제 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골키퍼 대 감독, 감독 대 골키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멘트에서 혹시 마음이 동하는 지금 사람이 계시면 네.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카시아스 표하겠습니다. 카시아스. 왜냐면은 사실 나의 변화를 알아채려면은 네.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팀의 이기는 거, 팀 네. 이기는 걸 먼저 알아야 그거에 대한 간절함을 알아야 나 자신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카시아스 말이 조금 더 팀 멘탈리티에 네. 되게 좋은 것 같고 축구적으로 봤을 때도 네.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다. 왜냐면 감독의 노름이지만은 결국에 그 축구를 만들어 나간 거는 플레이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카시아스로 한 표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지상님 같은 경우가 지금 끝까지 집중을 잃지 않고 지금 멘트 하나를 살려가지고 결론을 좀 내려주셨고. 네. 저는 저 멘트는 지금 눈에 안 들어요. 끝났고. 네, 안 들어오고. 네. 카시아스의 낭만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 카시아스 낭만. 네, 작은 키지만 그 순발력으로 그렇죠. 공을 맞던 맞아요. 골키퍼거든요. 네. 맞아. 180대다 키가 그죠? 네, 맞아요. 네. 비교적 작은 키인데 네. 불구하고. 골키퍼 치고는 작은 키다. 네.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에 선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저 커야 돼. 보통 어. 크루트와 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명성은 카시아스도 자자한데. 그렇죠. 그렇지. 아무래도 신장 때문에. 맞아. 그리고 또 왼발잡이시거든요. 그래요? 네. 왼발잡이 골키퍼들이 골키퍼 진짜 잘 봐요. 오른발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 시대면 이제 반대사르도 있었고. 반대사르.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좋아하는 골키퍼 골키퍼 잘 보는 선수들 많았지만 음. 근데 그냥 카시아스가 좋아요 저. 그 골키퍼가 보통 오래 남아 있잖아요. 네. 알죠? 비교적. 그래서 좀 낭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골키퍼가 낭만 네. 낭만이 있다. 네. 낭만 있는 포지션이고 낭만 있는 포지션이다. 카시아스 자체가 이제 또 순발력 있고 골키퍼로서 하드웨어는 좀 약하지만 그런 실력적으로 커버했던 선수여서 재능으로. 네, 저는 카시아스가 더 네.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언은 눈에 카시아스가 안 일단 뭐 들어와요. 두 표가 받긴 했지만 네. 마지막으로 의견을 한번 듣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는 가르디올라님 말을 들을게요. 왜냐면 변화를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바꿔야 된다. 네, 지금 저 자신을 바꾸겠습니다. 저도 카시아스. 잘 카시네. 왜냐면 저는 저분 말 듣겠어요. 표의 말을 리스펙하니까 어. 지금 제 자신을 바꾸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카시아스. 이제 16강을 거치고 네. 이제 카시아스가 병 월드컵 네.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랭킹을 뭐 슬쩍 보고 가고 살짝 랭킹을 보면 역시 네. 신사는 숙녀가 필요할 때 데이트로. 떠나지 않다. 판타지스타. 저 네. 멘트가 어떻게 나왔냐면 네. 유벤투스가 그 승부조작으로 강등을 당해요. 네. 그래서 맞아. 예. 유명하고 좋은 선수들 대부분 떠나죠. 아. 그때 뭐 저기 네드베드 말고 트레제게 트레제게. 트레제게 스트라이커. 선수들 그런 선수들 다 떠났는데 네. 델피에로는 남았죠. 아. 그래서 한 시즌 만에 바로 올라옵니다. 그때 이제 떨어졌을 때 왜 남았냐는 인터뷰에서 저런 얘기를 해요. 제가 델피에로 괜히 좋아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이게 진짜 낭만이 있다니까. 낭만 그렇네요. 그렇죠. 저 멋지네. 저도 낭만이거든요. 이제 16강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해외 축구를 좋아하시고 또 이제 이 시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해외 축구를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아마 저도 그래요. 지금 저도 원래는 저도 이제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다 보니까 토트넘을 응원하게 되고 그랬다가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좀 좋은 구단이긴 합니다만 챔스라는 어떤 결실을 자꾸 못 맺어요. 그렇죠. 컵을 못 든다던가. 그래서 이제 구단을 옮겨가 봐야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구단을 이런 구단을 한번 응원해 보면 해외 축구를 되게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벌써 이제 한번 그 엄청난 애정을 지금 보이고 계신 장동현 PD님께서 네. 어떤 구단을 또 응원하면 또 이런 매력이 있으실지. 네, 요거 가져가세요. 여기 응원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 한번 보죠. 보긴 한번 해보죠. 에버튼을 응원하면 좋은 게 에버튼 루이 선수죠. 근데 뭐 네. 이게 좀 에버튼을 응원하라고
장난으로도 말을 잘 못하긴 하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고난이죠. 네, 주말에 시간을 할애해서 축구를 봐야 되는데 네. 이거는 재밌는 경기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조금 접근하기 쉽게 PL에 있는 팀 중에 하나 추천을 한다 그러면 네. 최근에 아스날의 또 기세가 워낙 좋고 네. 감독도 점권이와 아르테타 감독이 또 인성과 어떤 네. 품격이 있는 분이셔서 그런 팀을 응원하면 네. 감독 보는 맛 그리고 또 감독 전술적으로도 보는 맛? 되게 재밌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예. 감독 보는 맛, 이기는 맛, 뭐 또는 이제 라이벌 팀들을 만났을 때 네. 전술적인 그 대응들을 볼 수 있는 팀 중 하나라서 축구의 참맛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고 감독님 누구한테 배웠죠? 아르테타요? 네. 가르디올라한테 배웠는데 네. 수석 코치였다. 네. 배웠다기보다는 유럽은 이제 상하 관계가 이렇게 좀 같이 공부했다. 네. 함께 했다. 그렇지. 네. 협력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스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팬덤도 워낙 또 그렇죠. 강력하고 네, 국내에 또 팬덤도 많고. 맞아요. 네. 아 저는 그 저희를 알겠어요. 그 동현님의 뭐죠? 왜냐면 북런던 더비로서 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뭐 토트넘을 착질하는 건가요? 아니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아니, 저 토트넘 좋아하고 성인 좋아하고. 네. 에버튼 팬이요? 아 진짜로 진짜 네, 좋아합니다. 아 왜 토트넘에 적을 한 명 더 만드시는지에 대한 아예 그냥 그 매력적인 축구를 봤을 때. 축구 스타일이 아무래도 네, 안정적이에요, 비교적. 그런 컨셉으로 준비해 오신 건가요? 이게 토트넘 같은 경우는 경기가 네. 재미는 있는데 감독이 아직 전술적인 완성도가 높진 않아서 토트넘 응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답답할 거예요. 왜냐면 수비 쪽으로 조금 아쉬운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봤을 때 아스날이 좀 적절하지 않나. 첼시는 약간 좀 고통받는 시기여서 첼시는 조금 그렇고 리버풀도 뭐 나쁘지 않은 팀이긴 하나 제 입에서 리버풀 얘기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또 그 역사가 또 깊죠. 그렇죠. 그 역사 들으면 또 1시간 가니까 맞아요. 일단은 아스날 정도 예. 추천을 해주시는 것 같고 지상님은 뭐 토트넘인가요? 전 토트넘이죠. 아. 그러니까 접근성으로 봤을 때 네. 오히려 그 외국인들이 많고 너무나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이름을 외우기도 어렵고 축구라는 게 또 어렵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국내 선수를 응원한다라는 마인드로 뭐 지금 손흥민 선수 있고 얼마 전에 또 양민혁 선수가 이적을 그렇지. 근데 한국인 선수가 둘이란 말이죠. 오히려 되게 열정 있고 좀 뭔가 애정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지 않을까 토트넘 경기. 양날개처럼 그죠. 네덜란드 옛날에 로벤과 또는 리베리처럼 그죠. 그런 느낌이죠. 리베리 프랑스 사람. 아 그러네요. 양내에서 미넨. 토트넘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맨시티 팬이신데. 맨시티죠. 제가 요걸 드리겠습니다. 뭐죠? 네. 포든과 케빈. 포든과 케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죠. 네. 포든 너무 잘하죠. 저는 현재 어떻게 보면 탑티어 유형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뭐 견줄 선수가 몇 없죠. 네. 뭐 비니시우스라든지 뭐 물론 뛰어난 위고들이 많지만 사실 나이도 정말 어린데 너무 잘하고 벌써 자녀가 많아요. 사랑꾼이다. 벌써 자녀가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한국에 왔으면 복지 혜택 많이 그러니까요. 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네, 엄청. 아마 20대 초반이시겠죠. 공공인가 그럴걸요? 공공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필포든 그럼 윙어 중에서는 지금 견줄자가 없다. 있긴 한데 탑 5 안에 무조건 탑5 들어요. 들어요. 무조건 들어요. 장담합니다 이거. 전 세계 탑 5. 음. 나이가 그렇게 어린데 네. 얼마나 촉망이 돼요. 네. 부상만 아니면 이 선수 오래 갈 선수.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헌신적이고 또 이거 낭만 있죠. 아시죠? 이거?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서포터즈 볼보이부터 했죠. 네, 맞죠. 맨시티 볼보이부터 시작해서 그 완전 필드에서 밑바닥부터. 뛰었다. 와 이거만큼 스토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고 이제 케빈, 사령관. 더브라이너, 말해 뭐해. 정말 멋있는 선수죠. 이제 이 선수도 은퇴가 명언.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명언까지 준비했어요 저는. 맞아?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 명언. 네. 옷더미 위에 재료 있는 게 뭐야? 예? 이게 무슨 말이냐? 다큐에서 나왔거든요. 패션에 더브라이너는 그냥 쿠즈구나 입고 나와요. 네. 왜 그렇게 입고 나오냐? 나는 시간이 없다. 그냥 옷더미 위에 젤 있는 게 뭐야? 네. 그래서 그냥 그거 입고 나온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또 뭐 저분 같은 경우는 SNL에도 출연하셨고. 그렇죠. 네. 또 축구 경력 그렇죠. 그렇죠. 뭐 내한도 많이 하시고. 또 김덕배라고 네. 별칭이 또 네. 있는 한국 사실- 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네. 네. 사실 뭐 9번 뭐 네. 홀란 선수도 너무 제가 좋아하지만 그건 제가 말 안 해도 뭐 그렇죠. 너무나 뭐 음. 좋으니. 요 카드 제가 2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네, 뭐 이제 누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스날, 그러면 토트넘, 맨시티를 추천을 해주셨고 네. 오늘 또 좋은 시간 네.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다들 소감을 많이 피곤해들 보이시는데 예, 예. 또 긴 이야기들이 오고 갔죠. 그쵸. 그래서 네.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고 클로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축구 얘기를 네. 이렇게밖에 못해서 좀 아쉽다. 아, 명언으로밖에 못 그렇죠. 하겠다. 네. 저도 네. 사실 끝도 없는데 좀 더 딥하게 전술 얘기하고 싶다 사실. 전술 이야기. 네. 네. 축구를 절 왜냐면 이게 얼마 전에 유로가 있었잖아요. 네. 8강에서 승부했죠 저희끼리. 다 틀렸어. 여자들끼리. 난 다 맞췄는데. 제가 그러기로 유명해요. 만들어가는 거. 축구 본다, 축구 좋아한다 말은 하는데 뭐 예측하면 다 틀려요. 근데 이제 이 소감은 뭐 아쉽지만 즐거웠고 마지막 명언으로 좀 마무리하자면 좋습니다. 제가 좋아했었던 감독인데요. 네. 그 안첼로티 감독인데 엄청난 분이죠. 축구는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덜 중요한 것이다. 뭐죠? 중요한 것 중에 가장 덜 중요한 것이다. 참 어렵네요. 네. 말인지 알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들이 축구에 너무 몰입을 해서 막 그 뭐 선수를 해야 한다든지 인생을 막 포기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럴 건 아니다. 중요하지, 축구 물론 중요한데 자기 인생을 다 걸어서 인생이 무너질 정도로 몰입해서 좋아할 것까지는 아니다. 라고. 선수한테 하는 말은 아니죠. 네, 아니었어요. 팬들한테 하는. 팬들을 저격해서 했다기보단 그냥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여러 축구 문화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멋진 말이네요. 문화적인 또 얘기를. 그분의 또 영향력이 또 엄청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명언으로 또 클로징을 그렇죠. 기승전결이 완벽하네요. 살짝 준비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담이 나머지 분들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소감을 생각이 좀 짙은 것 같고 어떻게 지상님이 혹시 먼저 맞는 게 나은데 이거. 축구공도 둥글고 지구도 둥글다. 그래서 그 두 개 구가 공전하는 세상이다. 공전. 돌고 논다. 공전한다. 공전. 축구공과 지구가 공전한다. 공전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축소판. 네, 그렇고 지상님이 이제 마지막 순서가 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뭔가 명언으로 해가지고 쉽게 접근해서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뭐 동현님 말씀처럼 전술적인 것도 이야기를 좀 하고 막 그러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나 그렇죠. 제약이 있으니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인 것 같고 해외 축구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팁을 드리자면 이기는 것만은 축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는 거에 대한 이유, 왜 지는지 그 또한도 뭔가 알면은 축구가 더 재밌지 않을까. 축구에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야 뭐 이적 시장에서 누구가 온다 안 온다 이런 거에 또 이제 관심이 또 펼쳐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축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그죠. 더 빠지게 되는. 지는 것 또한 축구니 지는 것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거의 뭐 축구 관계자처럼 상당히 멋진 말을. 분들 축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축구를 또 사랑하고 좋아하고 애정하고 또 축구의 매력에 대해서 또 여러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됐었던 것 같은데 다음 이 시간 어떤 시간이 될까 고민을 여러 가지를 했다가 곧 가을 겨울을 앞두고 FW 패션 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고 내가 이번 가을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이번 겨울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 것 같고 또 뒤에는 그 또 의견을 주셨었는데 술안주 월드컵 술안주가 어떤 궁합이 딱딱 맞을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많은 또 회식할 때 고민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안주 월드컵은 또 아니메 했던 것처럼 최다 인원들이 나와서 하면 또 재밌겠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계시죠. 술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좋다. 안주 깔아놓고 아니면 뭐 16강을 진짜 깔아놓고 먹으면서 한입 먹어보면서 또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 시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odcast.